자, 지금도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이 여기저기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지금 감당 못할 빚이 쌓이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 투자한 금액이 3억이라고 하는데 채무가 왜 10억 이상이 된 거죠?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 대한 전화로 먼저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다 들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주가 조작범들과 밀접한 연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컨대 회생, 파산 이런 제도들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주가 조작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 대한 실제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핫하죠? 자, 최근에 50대 주부이신데요. 전화로 먼저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다 들어보니까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요즘 며칠 몸살 걸린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길래 몸이 안 좋나라고 했는데 27일, 그러니까 4월 27일 목요일 밤에 좀 앉아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전세 자금 3억 이상을 싹 다 넣고 빚만 지금 10억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변호사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너무 황당해서 다음날 금요일에 법원 근처 변호사 상담도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렇다 저렇다 할 답이 없어서 나중에는 저에게까지 이렇게 연락이 온 사연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난리잖아요. 거기 안에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가수 임창정 분도 계시고 박혜경 님도 계시고 기타 회장님 이름까지 여러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까지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이제 주작이냐 아니면 그냥 투자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다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이게 주가 조작이 맞다라고 추후에 판사님께서 판결이 나온다면 이건 피해자들이 미리 한번 다 같이 소송을 해볼 법도 합니다. 자, 먼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말하기를 실제 투자한 금액이 3억이라고 하는데 채무가 왜 10억 이상이 된 거죠?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약간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투자의 어떤 개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CFD라는 건데요. 투자자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거를 2배, 3배로 불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유치를 하는데 정작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불려주는지에 대해선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건데 예컨대 예를 들어서요. 내가 1억을 넣으면 투자금 1억 이상 그러니까 신용매매, 대출 1억 이상 총 2억이 투자가 되는 거죠. 요즘 이게 말이 많은 CFD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나에게 대출, 그러니까 빚이 생긴 줄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1억만 그냥 투자한 줄 알았는데 빚까지 생겨가지고 이렇게 투자가 된 줄 몰랐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증권사에서 이렇게 반대 매매 이후에 갑자기 10억, 20억 이런 걸 이제 납입을 하라라고 하는데 완전 빚더미고 평생 못 갚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남편을 끌어들인 지인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남편의 투자금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주가 조작범들과 밀접한 연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결국 피해자들 입장에서는요. 우선 투자자를 모은 사람에게 이런 방식, 그러니까 CFD라는 방식 혹은 신용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했느냐가 우선은 문제가 되고요. 특히 만약에 이 사건이 주가 조작이 100% 맞다라고 한다면 그 주범들에 대해서 증권거래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사기 이런 것들로 고소를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주부, 우리 사연자분의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저히 지금 감당 못할 빚이 쌓이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채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셔서 걱정에 밤잠 못 이루실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채무 조정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회생, 파산 이런 제도들이죠. 자, 그런데 이 회생의 경우에는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가 조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예컨대 채무가 20억, 30억 이렇게 넘어간다. 100억 이상이다. 이러면 개인 파산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의 경우에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해서 우선 갚을 수 있는 빚은 다 갚겠다. 이런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파산이 잘 된다면 면책까지도 갈 수 있기는 한데 그 과정이 조금 험난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 사연자분께서 이렇게 채무 조정을 남편분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추후에 독촉이 오고 채무 금액이 확정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서 채무 목록을 쭉 정리를 한번 하셔서 즉시 회생이라든지 파산 이런 도산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에 의해서 피해받은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추후에 그 업체나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변제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이게 과연 실익이 있을지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추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의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가 조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실제 문의를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도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이 여기저기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을 비롯해서요,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